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글시 월암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진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막 떠오르는 달 모양의, 보름달 모양의 바위에 월암동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이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글씨가 새겨져 있는 동네가 바로 이 오늘날의 법정동 송월동이 되겠는데요. 1914년에 이 지역의 송정동과 월암동의 앞글자를 따서 현재는 송월동으로 행정동인 교남동에 속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면 이제 여기가 독립문 지역이 되겠고 예전 돈이문, 서대문이 있었던 곳의 강북 삼성병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을 넘어서 내려가는 이 언덕편이 되겠고요. 일찍이 이곳에 기상대가 있었죠. 현재는 국립기상박물관이 있고 홍남파 기념관이 있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요 위치에 현재 스위스대관 맞은편 언덕 위에 바로 이 바이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위쪽이 한양도성 서쪽 지역으로서 이쪽으로 현재 월암 근린공원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밑으로 현재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 언덕 부분에 쭉대를 쌓고 그곳에 이런 바위글씨를 새긴 바위를 현재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월암동이라고 해서 달 월자와 바위 암자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마을을 얘기하는 동, 물수변에 이 동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신비로움이 있는 그래서 달을 맞이할 수 있는 바위라는 의미로서 그 위를 월암이라고 불렸었다 하고 달맞이를 하던 바위라는 의미를 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력 동자가 갖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동이라고 하는 것이 동천이라고 해서 하늘로 이어지는 공간 그래서 동이 음은 다르지만 통과 이어져서 하늘로 통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 월암동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이 지역 자체가 신선들이 사는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암동이라고 하는 것은 승정원 일기에도 이미 1656년에 이런 월암이 있다라고 하는 것, 돈이문 밖에 있다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도 이 지명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깜깜한 밤에도 이 바위가 밝은 빛을 냈었다. 그래서 월암이라고도 불렸다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위 자체가 보름달처럼 둥글게 새겼다라고 해서도 이 월암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명칭이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공통적으로는 바로 이 바위가 갖는 이런 신비로움, 신선의 공간 이런 의미로서 월암동이 새겨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지역이 뉴타운으로 재개발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대대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이 바위도 사실 없어질 뻔한 이런 위기에 빠졌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동안 이것을 놓고 개발을 앞세울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다가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흉물스러운 공간 속에 이렇게 갇혀져 있었던 이곳이 오늘날은 서울시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보존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종로구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월암을 찾아보게 되면 여러분들 백악산, 즉 청와대 뒷산에 한양도성이 지나가는 그 서편 지역의 동네가 여러분들 뭐라고 불려지시는 논제인지 아시나요?
이것을 백사실 계곡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보시는 이 창의문의 별칭이 자하문이었고, 자하문 밖에 있는 동네, 그래서 겸재가 그렸었던 이 자하동천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쪽 지역을 이 백사실 계곡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지금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창의문 밖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 길이 있는 곳에 백석동천이 있고 그곳에 월암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길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이곳을 넘나드는 중요한 길이었었고요. 그곳에 이런 백석동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신선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써 바위에 이런 글을 새겨 넣음으로써 이미 이 지역은 하나의 신선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이르는 지역이 오늘날 서울의 이 생태 보고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백사실 계곡길이 되겠고요. 이 백사실 계곡길에는 지금도 이러한 일종의 별장터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별장터의 주인은 누구냐에 대해서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백사실 계곡 이런 말에서 이 백사 이항복의 집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 김노경의 집 별서였다라는 설도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 경화세족 출신으로서 그림에도 능했던 애사 홍우길의 백석실이라는 정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별서이든 간에 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별서 가까이에는 이런 축대들과 함께 연못들이 있게 되는데, 그 별서의 건너편 바위에 멀리 바라보게 되면 바위글씨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위글씨가 가까이 접근해 보면 그곳에도 월암이라고 하는 달바위라고 하는 이런 한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백사실 계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누구의 별서터였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바위에다가 월암이라고 하는 바위글씨를 새김으로써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하나의 신선의 세계로 이미지화하는 하나의 글씨가 결국 이 월암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월암이라고 하는 바위글씨를 통해서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하나의 신선의 세계로 만들려고 했었던 노력의 결과물로 바로 이런 월암이라는 것이 종로 곳곳에 바위글씨로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